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총정리 수학을 같이 공부할 하윤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기본서 강좌를 이제 수강하신 다음에 총정리 강좌를 이제 듣게 되실 텐데요. 자, 기본서 강의는 이제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다루었던 강의라고 한다면, 자, 총정리 강의는 물론 전 과정을 다루긴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러한 그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핵심적인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한번 보셨기 때문에 봤던 거니까 좀 생략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봤던 거더라도 항상 반복하는 게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스스로 온전히 이제 본인 것으로 내용을 만드시는 그러한 강의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 이 총정리 강의부터 바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시험에 나온 내용을 모두 다 다루는 강의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총정리 강의는요, 우리 연산 부분에 있어서 1학년 과정부터 2학년, 3학년 과정 순서대로 다루게 되고요. 자, 1, 2, 3학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함수와 도형 부분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 연속적으로 좀 학습하시는 부분이 학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좀 공부하시는데 좀 효율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가 뒤로 쭉 빼가지고 함수 부분 다 묶어서 1, 2, 3학년 과정 묶어서, 역시 도형도 다 묶어서, 통계 파트도 다 묶어서 뒷부분에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전체적인 그 강좌의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은요, 우리 수와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 수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할 텐데, 자, 이 소인수 분해는요, 최근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1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1학년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개념인데 이게 거의 이제 1번 문제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소인수분해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그 전에 이제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요, 소인수 분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떨어지죠. 출제되는 비중이. 왜냐하면 이 내용은요, 여러분 초등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부분이라서 초등학교 부분에서 배수라던가 약수에 대한 개념을 자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초등 과정에서 학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담 없이 넘어가셔도 되는 그러한 단원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는요, 공약수,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만 한번 크게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우리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나 문자를 연속하여 곱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같은 수를 계속 더해요. 예를 들어서 3을 계속 더한다고 해볼게요. 같은 숫자를 더하죠. 근데 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걸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했냐면, 숫자를 계속 더할 때는 우리가 곱셈 기호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 3을 지금 5번 더하는 과정을요, 3 곱하기 5라고 해서 이 곱셈 기호를 사용을 하여 나타낸 거죠.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4라는 것을요, 3번 더하죠. 그럼 얘를 4 곱하기 3, 4가 3번 더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 이 기호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곱한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라고 하는 게 바로 거듭제곱인데요. 자, 똑같이 3을 계속 곱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3을 5번 곱해요. 그러면 3을 5번 곱하는 것을 일일이 쓰기 번거롭기 때문에 3의 5제곱이라고 쓸 건데 그 곱해진 횟수를 이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만 글씨, 조그만 숫자로 이렇게 써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3의 5제곱이라고 읽어요. 3을 5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에서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어떤 숫자를 곱했느냐라고 나타내는 예를 mit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몇 번 곱했느냐라고 하는 이 횟수에 해당하는 숫자 있죠? 위에 적혀져 있는 이 조그만 글씨를 지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듭제곱, 거듭해서 곱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번엔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곱해보도록 할게요. 4를 3번 곱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냐면 4를 3번 곱해요. 자, 이렇게 3을 조그맣게 써주면 되겠죠. 읽는 방법은요. 4의 세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몇 번 곱했느냐를 자, 2번 곱했으면 2제곱이 아니라 간단하게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2를 2번 곱했죠? 그럼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했죠? 그럼 2의 세제곱이요. 3번 곱했어요. 자, 4번 곱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곱할 때 2를 4번 곱했어요. 그럼 2의 4제곱.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2라고 나왔을 때는요. 그냥 2가 하나만 있는 거죠. 한 번만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숫자가 적혀져 있을 때에는 여기 지수에 1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숫자는 한 번 곱해진 거니까 1이라고 하는 지수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1 위에 다른 숫자가 적혀져 있을 때에는요. 2번 곱했는지 3번 곱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숫자의 몇 제곱이라고 읽어주시고요. 그 의미를 기억을 하시는 거죠.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자, 그때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기호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음에 배워볼 내용은 소수와 합성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소수와 합성수는 자연수 중에서 다루게 되는 개념들이거든요. 자, 자연수라고 하는 것 어떤 수인지 아시죠? 1부터 하나씩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자연수는 아주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해요. 끝이 없는 수의 개념인데 자, 그중에 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1.7, 2.34 이렇게 소수점을 나타내서 얘기하는 소수와는 다른 얘기예요. 분수 소수할 때 그 소수가 아니라 자연수에서 말하는 소수는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연수의 약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자, 2의 약수는 1과 2입니다. 3의 약수는 1과 3이고요.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되네요. 자, 5의 약수는 1과 5이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4개나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연수에서 약수를 계산을 해 보셨을 때 그 약수들이 1하고요. 자기 자신이요. 이렇게 있는 거. 자, 이 중에서는 1은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수로 적당한 의미는 아니고요. 2라고 하는 것을 보면 1과 2 자기 자신 맞죠? 3도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습니다. 자, 근데 4는 1과 자기 자신 4 이외에 또 다른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소수가 아닌 거예요. 자, 5도 역시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어요.
소수가 되겠죠? 그런데 6은 1과 자기 자신 말고 또 다른 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는 1하고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다시 말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약수를 구해봤을 때 약수가 딱 2개 나오는 수, 약수가 2개인 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1의 약수는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은 소수로 적합한 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작은 숫자부터 이제 나열해 본다면 2가 될 수 있고요. 3, 5, 그 다음 6은 안 되겠죠? 7. 자, 9도 안 돼요. 왜냐하면 9는 1과 9 말고도 3이라고 하는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는 아니죠. 자, 뭐 11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14, 그 다음에 뭐 17, 19 이런 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20보다 작은 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소수인지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소수들을 잘 보시면 이 중에 유일한 짝수가 바로 2라고 하는 소수가 돼요. 2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 4, 6, 8 이런 것들은 약수로 짝수니까 반드시 2를 갖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소수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그럼 합성수가 무엇이냐면요. 자연수 중에서 이러한 쭉 자연수 중에서 1과 소수를 제외한 수예요. 1과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1 제외하고, 자, 소수 제외하고 그렇다면 뭐 4, 6, 그 다음에 8, 9, 10 이런 식으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또 존재하는 그러한 수들을 바로 합성수, 합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합성수라고 하는데요. 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6이라고 하는 것을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2와 3은 서로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합성수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소인수 분해에 대한 개념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전체적인 자연수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것은요. 1은 따로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 그 다음에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연수는 1은 그래서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가 되고요. 약수가 딱 2개뿐인 수, 소수, 뭐 2, 3, 5, 7 이런 수들이 있고요. 합성수는 1도 소수도 아닌 약수가 2개가 아니라 2개 초과하는, 즉 3개 이상인 수가 바로 합성수예요. 4, 그 다음에 뭐 6도 있고 8,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합성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수를 3개의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소수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합성수는 그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중에서 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아까 4, 그 다음에 6, 8, 9 이런 것들이 바로 합성수였는데요. 자, 4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 3, 5, 7 이런 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수를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곱했을 때 거듭 제곱을 활용해서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했었죠. 2를 2번 곱합니다. 얘를 뭐라고 쓰냐면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을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보면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8은요. 2를 3번 곱하시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듭 제곱을 활용해서 2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9는요. 3 곱하기 3.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수들을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소인수라고 하고요. 자, 같은 소수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여러분 앞에서 배운 방법 활용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합성수는 2와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4, 3, 10이죠. 근데 4를 또 한번 소수로 분해해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가 두 번 곱해져 있죠? 그럼 2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3을 추가로 이런 식으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그 합성수가 2와 5라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10의 소인수, 소수인 인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2하고 5가 되는 거예요. 자, 12의 소인수는 뭐냐면요. 자, 12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냈더니 사용된 소수가 2와 3이 있죠. 그래서 12의 소인수는 2와 3. 이렇게 소인수라는 개념도 챙겨가세요. 자, 9는요, 3으로만 곱해집니다. 그래서 9의 소인수는 3, 8의 소인수는 2. 이런 식으로 소인수가 무엇인지까지 아시면 되겠죠. 지금 이러한 작은 숫자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숫자가 좀 커졌을 때 얘네들을 소수의 곱으로 다 나열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지 자,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하는 합성수를요.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자, 60을요. 소수로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2, 3, 5, 7 이러한 소수들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계속 나누는 거죠. 이때 자, 밑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자 이렇게 쓰시고요. 60은 짝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2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몫이 30이 될 거고요. 또 2로 나누셔도 되고요. 3으로 나눠도 되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5로 나누셔도 되겠죠. 그 소수인 약수로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자, 또 나눌게요. 15. 언제까지 나누냐면요. 이 나온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15가 아직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나눠요. 3으로 나눌게요. 자, 5. 자, 이때 5라고 하는 게 바로 소수죠. 그러면 더 이상 소수로 나눌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나누시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럼 이 60이라고 하는 수는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눴으니까 반대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곱해지면은 거듭제곱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60이라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됩니다. 자, 이때 60의 소인수로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60의 소인수는요, 사용된 소수요. 바로 2와 3, 5 이렇게 세 가지 소인수를 갖고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5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45는요, 이번에는 2로 안 나눠 떨어지겠죠. 3이나 5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소수로만 나누시면 돼요. 5로 하면 5, 9, 45. 그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3, 3은 9. 자, 3이 소수기 때문에 다 되었죠? 그렇다면 이 45라고 하는 자연수, 즉 이 합성수는요. 5 곱하기 3 곱하기 3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자, 여기서 3이 두 번 반복해서 곱해졌으니까 거듭제곱 활용하셔서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다면 45의 소인수는 3과 5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밑으로 계속 소수로 나눠주셔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나눈 다음에 그 사용된 소수들을 모두 곱하시면 그 합성수를 바로 소인수 분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220이라고 하는 자연수, 이 합성수도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볼 텐데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 밑으로 나누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220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를 이번에 옆으로도 쪼갤 수 있어요.
역시 소수로 계속 나누게 되는데 짝수니까 2와 110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얘는 소수니까 놔주시고요. 소수가 아닌 얘를 계속 소수로 쪼개시는 거예요. 역시 또 짝수니까 2와 그 다음에 55 이렇게 쪼갤 수 있겠네요. 자, 이 55를요 또 나누세요. 5와 11. 여기서 이 값들이 모두 소수가 되었다면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220이라는 것을 이러한 소수를 활용해서 곱할 수 있기 때문에 2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1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거듭제곱 활용해서 나타내 주시면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이 되고요. 그럼 220의 소인수는 2, 5, 11 이러한 소인수를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 방법이 아닌 이렇게 세로로 나누는 방법으로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결과를 주시고 220에 대한 혹은 어떤 다른 숫자에 대한 소인수 분해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식의 문제였는데,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을 모두 곱해서 220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소인수 분해 하실 때에는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으시긴 하셔야 됩니다. 단지 밑으로 나누는지 옆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판 다른 방법은 아니니까 자,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인수 분해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내용,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초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숫자가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한번 보신다면 12와 20의 공약수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12와 20의 약수들을 일단 각각 나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두 자연수의 곱으로 12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수들이 바로 12의 약수가 되겠죠. 자, 제일 기본적으로는 항상 1과 자기 자신은 약수로 갖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어떤 게 있죠? 2, 6, 10이니까 2와 6도 있고요. 3, 4, 10이니까 3과 4도 약수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6개의 약수를 갖는 수가 되고요. 자, 20의 약수는 1과 20. 항상 1과 자기 자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2와 10이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안 되네요. 자, 4, 5, 20. 자, 역시 6개의 약수를 갖습니다. 각각의 약수를 나열을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공통된 약수 보이시나요? 당연히 1이 공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도 공통이고요. 4도 공통이네요. 더 이상 공통된 약수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12와 20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가 무엇이냐면 1과 2와 4 이렇게 3개의 공약수를 갖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약수요. 제일 큰 공약수. 그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요. 자, 여러분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수의 최소, 제일 작은 공약수는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따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겠죠?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공약수는 제일 큰 것만 찾습니다. 최대 공약수요. 자, 이때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12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의 약수 뭐죠? 4의 약수가 바로 1, 2, 4이고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에는 두 개를 모두 나열해서 공통된 약수를 찾아도 되지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은 후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서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 3과 4의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의 약수는 1과 3 두 개뿐인 소수죠. 자, 4의 약수는 1, 2, 4인데 두 개의 공약수를 찾아보니 1밖에 없어요. 자, 최대 공약수가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러한 두 수가 존재하는데 공약수가 1뿐인 수, 이 수들을 바로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한 것처럼 3과 4, 두 수가 바로 서로소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5와 9, 이 두 수도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공통된 약수가. 이것도 역시 서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과 12 같은 수는 어때요? 공약수가 1 말고도 3이라는 공약수를 갖게 되죠. 그럼 이 두 수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서로소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공약수에 대한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최소 공배수도 역시 일단은 공배수, 공통인 배수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교재에는 4와 6의 공배수가 나와 있네요. 자, 4와 6의 공배수. 그러면 공통의 배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4와 6의 배수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4의 배수는요. 4, 8, 12, 16, 20, 24 이런 식으로. 자, 약수와 다르게 배수는요. 무수히 많죠. 엄청 많이 있어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6의 배수 역시 6, 12, 18, 그 다음에 24, 30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공통된 배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12가 일단 공통이 되죠. 그 다음에 24가 공통이 되네요. 그 다음 뒤로 갈수록 또 공통된 배수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4와 6의 공배수는요. 제일 작은 것이 12로 시작해서 24. 그 다음에 쭉 또 공배수 역시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요. 바로 12가 바로 4와 6의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공배수가 됩니다. 자, 역시 공배수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최대 공배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 제일 큰 공배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큰 공배수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배수는 항상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만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공배수도요. 역시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바로 두 수의 공배수가 돼요. 즉,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 뭐가 있죠? 12의 배수로는 12, 24 계속 자연수로 곱해 나가면 되죠. 36, 48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4와 6 두 수의 공배수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수의 공배수를 찾을 땐 배수를 쭉 나열돼서 공통된 배수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자, 12의 배수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그 수의 배수를 찾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와 공배수를 여러분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원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자면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소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때 같은 숫자가 반복돼서 곱해진다면 그것을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너무 두루두루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구하시는 방법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음 중 소수인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소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소수는요,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즉 약수가 딱 2개인 수만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번에 나와 있는 1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부터 20까지 중에서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한번 쭉 써보시고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이 바로 소수죠.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3번과 4번이 소수가 되지 않는 이유를 고르라고 한다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게 존재하면 바로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21 같은 경우는요. 3, 7에 21이기 때문에 1과 21 말고도 다른 이러한 약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수가 됩니다. 자, 30도요. 2의 배수잖아요. 그죠? 2하고 15를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로 적합한 수가 아닙니다. 짝수 중에 유일한 소수는 2밖에 없어요. 2를 제외한 짝수는요. 무조건 소수가 아니에요. 약수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소수인지 아닌지 고르시는 방법. 자, 1번에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는 거네요. 자, 보통은 한 자연수에 대해서, 한 합성수에 대해서만 소인수 분해를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 4개의 수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 해보셔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90부터 104, 120, 132 한번 소인수 분해를 연습 삼아 해보세요. 2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밑으로 계속 내려서 소수로 나눠서 한번 표현해 보시던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요. 3번 120인데요. 그럼 이 120만 저하고 같이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이라는 수는요. 자, 역시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3이나 5로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로 나누면 60이고요. 계속 나눌게요. 자, 2로 나누면 30. 또 2로 나누면 15. 자, 3으로 나누면 3, 5, 15. 이제 그만이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소수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만 끝내주시면 여기 사용되었던 모든 소수를 다 곱하세요. 따라서 120이라고 하는 것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같은 수가 계속 반복돼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2가 3번 곱해져 있습니다. 거듭제곱 활용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은요. 3이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역시 5가 한 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3번이 2가 곱해져 있는 횟수가 잘못되었어요. 2의 세제곱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을 쓰지 마시고요. 2의 세제곱 여기서 쭉 결과를 보시고 2가 3번 있으니까 2의 세제곱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보기에 있는 거 제대로 소인수분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168의 소인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인수, 즉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사용된 소수가 바로 소인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68을 소인수분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68을 옆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 짝수니까 제일 편하게 2로 한번 나눠보시면 84. 이 84가 또 짝수니까 또 2로 나누시면 40. 계속 짝수가 나오면 계속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21. 21을 뭘로 나누죠, 여러분? 두 소수의 곱 3, 7에 2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사용된 2, 3, 7 이 모든 5개의 소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소인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소수 2, 3, 7 세 종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소인수고
그럼 소인수가 아닌 것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5가 되겠네요. 자, 답은 이렇게 골랐지만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68이라고 하는 합성수를요, 소인수분해하면 2가 3번 곱해져 있죠? 그럼 여러분 바로 여기서 2의 세제곱, 거듭제곱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써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과정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두 가지 과정을 한번 배워봤었는데 이것은 그 첫 번째 밑으로 계속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에 알맞은 수가 무엇입니까? 기억은 소인수 분해된 결과에서 3의 지수 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를 찾는 거죠. 즉, 소인수 분해했을 때 3이 몇 번 곱해져 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135를 계속 나눠볼게요. 처음에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45가 되고요. 또 3으로 나누세요. 그럼 15고요. 3으로 나눠도 되고 5로 나눠도 되는데 결과가 5가 나왔으니까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3이 3번, 5가 1번. 따라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면 3의 세제곱 곱하기 5입니다. 즉, 기억의 바른 수는 바로 3번인 3이 되겠죠. 3이 3번 곱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소인수 분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중 두 수, 54와 72의 공약수가 아닌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54와 72의 공약수는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수의 약수를 한번 구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54와 72의 공약수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었냐면요. 니은자로 역시 밑으로 나눕니다. 두 개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죠? 2라고 하는 숫자가 있겠네요. 둘 다 짝수니까. 자, 2로 나눠보시면 몫이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71을 2로 나누면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로 동시에 나눌 수가 없어요. 얘는 짝수인데 얘가 홀수기 때문에 얘가 2로 나눠지지 않죠. 그런데 둘 다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 9, 2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가 돼요. 또 보니까 3으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이 되겠죠? 3, 3은 9고요. 3, 4, 12. 자, 이때 3과 4가 공통의 약수로 나눠지지 않아요. 이런 수를 뭐라고 했었냐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두 수가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 공통인 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수들만 공통으로 계속 나눴던 수들을 모두 곱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얼마죠? 18이죠? 얘가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8의 약수를 고르시면 돼요. 두 수의 공약수가 바로 18의 약수가 되고요. 18의 약수는 일단 1과 18, 그 다음에 2와 9, 그 다음에 3과 6 이렇게 있겠죠. 3, 6, 18까지. 자, 이 중에서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시면 2, 3, 6은 보기에 있지만 8이 없네요. 자, 그래서 8은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니에요. 자, 실제로 8은요, 8, 9, 72이기 때문에 72의 약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54의 약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약수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약수를 한번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고요. 그럼 이 결과에서 최소 공배수는 어떤 식으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 부분을 모두 곱해 주셨을 때 즉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 곱해 주었을 때가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더 곱해 나가면 두 수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